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이 지난번 그 네. 영상 촬영한 거 보니까 네. 끼가 너무 다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일상적으로 나오는 대화 하는 거니까. 저도 처음에 엄청 긴장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봤는데 중간중간에 말을 좀 더듬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다음에 찍을 때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좀 감회가 좀 새롭고 저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뭐 일상적인 얘기를 한 거니까 네. 뭐 여기에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이나 이게 하면은 우리가 솔직한 일상을 좀 보여드려야 되고, 우리는 여기 계속 있지만은 여기 계속 살고 먹고 자고 하고 있지만은 관광객분들은 그래봐야 뭐 3일, 4일, 5일 왔다 갔다 하시면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가다 보면은 좀 틀릴 수 있거든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알려드리고 하는 게 저희의 뭐 사명이자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느낌? 그쵸. 아무래도 요즘 그 이슈가 좀 있으니까 그쵸.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네.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교민, 약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약간 점어라고 생각해도 될 것 네. 같은데. 그쵸. 제가 여기 보통 일을 하러 들어오면은 한 달 정도, 이제 여기 그 한 달에서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이제 체류를 하다가, 네. 제가 여기서 가장 길게 체류할 때가 6개월까지 있어봤거든요,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네, 스트레이트로 6개월까지 있어봤는데, 저도 좀 기러기 아빠가 된 느낌이라서 좀 외롭고, 분명히 이제 여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너는 여기 있으면 맨날 골프 치고 맨날 좋은 거 먹고 뭐 하겠다 그래서 생각들 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남들 밥 먹는 거 똑같이 밥 먹고, 또 이럴 땐 일을 하는 거지. 뭐 여기서 뭐 내가 초부자면은 놀고 먹고 산다면은 맨날 골프 치면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니까. 저도 여기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여기 있다가 한 나머지 끝나고 한 2주 정도에서 2주, 길게는 3주는 한국 가서 또 업무를 보고, 그다음 또 다시 또 들어오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총기 사고 당일날 혹시 네네. 어디 쓰셨어요? 저 그날 클락에 있었죠. 마닐라에 있지 않고 다행히 클락에 있었는데, 이게 여기는 한인회라는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그다음에 교민들이 이제 살고 있는 단톡방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뭐 교민들을 위해서 뭐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 통해서 정보가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정하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됐을 때 좀 놀랬죠, 저도. 얼마 전에도 이제 마닐라 마카트 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특정 어느 지역, 그 어떤 지역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여기서도 거리로는 차량으로는 한 뭐 15분, 20분? 15분 이상 걸리지도 않고, 멀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 하니까 저희도 놀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한국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도 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만 그 가족분들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처리나 이렇게 좀 이제 뭐 해는 부분들이, 그래서 뭐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촛불 행사도 했었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 그 자리에다가 유례 없이 볼 수 있는, 외국에서는 거의 유례가 없이 정말 수십만의 조화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저도 갔다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마음이 좀 아픈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성금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성금이 모여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금이 그런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안전에 위해서 뭐 앞으로 투명하게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발생되면 안 되겠다, 예방도 하고,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는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러면은 좀 안타깝게 한국인 관광객분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저도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사장님도 그 풀빌라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래도 제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제가 필리핀에서 9년 동안 살면서 이런 그 천재지변이라든가 외부 환경 요인으로 여행업이 그 영향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렇죠. 코로나도 있었고, 그렇죠. 그 태풍도 있었고, 화산 터지고, 비행기 불시착하고, 그렇죠. 얼마 전에 또 그 총기 사고 일어나고. 근데 여행업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런 이렇게 굴곡을 다 경험을 해오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내공,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 이전 사건을 바라보는 내공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관광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경험이 더 적잖아요. 그렇죠. 전 지금까지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은, 앙헬레스나 뭐 마닐라 쪽 유흥가가 위험하긴 하지만 관광객들은 괜찮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보통 뭐 총기 사고 일어나면은 뭐 같이 동업하다가 안 좋게 헤어지면은 뭐 서로 킬러 보내고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관광객이 이렇게 총기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형님들 또 오셔야죠. 이게 예. 아마 난 여러 가지 우리 서로가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지만 이런 게 있어요. 저희는 항상 처음 오신 분들이나 여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 오라오라 병이 있다, 또 와요 병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한 번 와서 좋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온 분들한테는 우리는 더 잘 해야 되고 또 기억에 남는 여행을 그만큼 제공을 해야 되는 것도 서비스를 제공해는 맞는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항상 걱정되는 거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골프 치러 오시거나 뭐 저희 뭐 술도 한잔 할 수도 있고 뭐 유흥도 좀 즐길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한 번 오신 분들이 한두 번 오신 분들이 아 나 이제 여기 좀 알아 뭐 도라니 알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고 처음 뒤에 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야 여기 괜찮아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왜 항상 현지 가이드를 데리고 다니시고 그 가이드가 좀 권해드린 대로 이제 일정을 좀 조절할 수 있지만은 어제 자유 투어니까 근데 가이드를 데리고 다니시라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 문제고 그 혹시라도 그 만행의 사태를 대비한 그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를 제가 데리고 다니는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가이드가 굳이 위험한 데로 모시고 하진 않아요. 그 미리 스케줄도 자기가 먼저 손님들이 골프 치고 있는 동안에 끝나고 내 마사지 받고 싶다 아니 밥을 먹고 싶다 그럼 가이드가 미리 전화해서 뭐 예약도 하고 스케줄도 확인해보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없다고 뭐 여기 막 아무데나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동선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는 클락이지만은 뭐 앙겔레스도 옆에 있고 마발라카시라는 도시도 있고 옆에 뭐 산페르난도 멕시코의 도시가 있지만은 저희도 예를 들어서 밤늦게는 뭐 9시 10시 넘어서는 가지 로컬 동네니까 할렘 동네 있죠. 그런 동네는 안 가요. 왜냐면은 저희 가도 저희가 여기 아무리 오래 있거나 경험이 많다 한들 그쪽에 잘못 가서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는 더군다나 이 마약이라는 우리나라도 좀 많이 생겼지만은 마약이라는 사건이 이 나라는 더 심해요. 그래서 예전에 두테르테 대통령도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한다, 뭐 한다 해서 예전에 뉴스 나왔지만 마약 뭐 셋업에서 죽고 뭐 셋업한다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밤늦게. 그러니까 관광객이 차라리 많은 곳이나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관광객이 좀 수요가 있는 부분 쪽에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그쪽 근처는 밤에도 경찰들이 이제 항주하고 치안을 위해서 방법을 돌고 있으니까 그나마. 근데 그 바로 옆 블럭만 가도 위험한 으슥한 우범지대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죠? 저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아 이번에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이었던 게 그렇죠. 대낮이었어요. 대낮에 사건 발생 장소가 그 은행이 저도 자주 가는 데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그렇게 내가 자주 가던 장소 앞에서 관광객이 대낮에 총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 위험하긴 위험하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저도 범인이 잡히는 게 그 유가족 분들에게는 가장 이제 우선순위고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만큼의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유가족분들이 가장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금한 걸 토대로 이제 현상금도 걸고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또 어떤 분들도 개인적으로 이 도둑들을 잡아주면은 내가 50만 페소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표한 바 있고 그런 부분은 빨리 잡히길 바라야죠.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필리핀 법 체계가 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많죠. 이게 필리핀 같은 경우에 베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석금이 또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범을 잡았다가 하더라도 진범을 잡아서 이제 구치소에 가더라도 그 돈 얼마 안 하더라고요. 10만, 그렇죠. 네. 10만 페소도 안 하더라고요. 그 나오는데. 그렇죠. 10만 페소도 그 현지 같은 필리핀 사람들끼리는 적은데 우리 외국인 같은 경우는 베일이 비싸요. 1밀리언 이상 나오죠. 예.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1밀리언 냈다고 우리나라에서 뭐 사람 죽였다고 몇 천만 원 내면 풀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최소한 할 도리인 거고 형은 형대로 받는 건데 여기는 보석을 내주죠. 근데 또 그 강도 팀이 있대요. 강도 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누구 한 명 잡혀 들어가면은 그동안 벌었던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석 도와주고 그래서 이게 근절이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똑같아.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같지 않게 뭐 묻지마 살인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금이 있으니까 또 그러지 몰라도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뭐 잘 살고 뭐 한지언정 저희는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갔을 때는 무조건 타지에서 살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어디를 가서든 뭐 이게 뭐 우리 필리핀뿐만이 아니고 뭐 중국이든 베트남이건 일본이건 뭐 미국이든 간에 위험한 데는 다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면 되는 거고 행위에 호기심이 있더라도 조금 좀 자제를 해달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좀 기억이 한 번 있었는데, 예전에 워킹 스트릿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레드 스트릿이 바뀌었으니까. 워킹 스트릿에서 보통 우리 미팅 문화 얘기를 하잖아요. 워킹 스트릿에서 당연히 이제 충분 대가를 주고 이제 가서 이제 유흥을 즐기고 데리고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젊은 분들이나 또 호기심 발동한 분들은 그런 또 안 가요. 한번 가봤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나 또 한국에서도 헌팅 포차 이런 거 많으니까 나가서 꼬시자. 내가 길거리에서 야 괜찮은 것 같아. 진짜 꼬시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또 모르고 이제 그 유흥가 가가지고 그 워킹 초입구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여자들 많고 빠끌라도 많고 뭐 별의별 놈 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명이 좀 어두워 거기가. 이게 막 밝지가 않고 어둡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분명히 그 젊은 팀들이 어디로 말을 못하겠고 회사에서 계속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성과를 낸 팀들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보통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그랬는데 그 불타는 심리에서 한두 번 온 친구들이 안방 거기서 애들 꼬셨네. 어디죠? 길거리에서. 아. 근데 자 꼬시면 좋은데 걔네들이 이제 야 내가 헌팅해서 꼬셨어. 야 괜찮은 것 같아 했는데 내가 요 4명인데 3명 4명인데 거기도 3명 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이 왔단 말이에요. 같이 술도 한 잔 먹고 즐기러 이제 어디 숙소를 가다 먹는데 이거 이상해. 밝은 데로 가만히 뭐가 이상한 거야. 이거 여기 뭐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신체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근데 분명히 어두울 때 처음 봤을 때는 이뻐 보였어. 얼굴도 하얘 보였고 뭐 이뻐 보였는데 이렇게 하면 밝은 데로 감흥할 때 이상한 거예요. 야 이게 아니구나. 예. 그 빠클라라는 그 친구들이 이제 섞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형 경찰 부르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경찰들 해줘가지고 합의 일정 부분 어차피 이 나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안 보면 안 돼요. 그 합의를 봐준 부분에서 빨리 그 처벌받지 않은 그 선에서 빨리 해결을 해줘가지고 끝냈길 다행인 거지. 그때 그런 경우가 제가 코로나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그때 시겁했었거든요. 근데 엄마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생겼네. 최근이라고. 네, 저번 주에. 아침에 부리부리 5시인가 일어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빌라에서 한쪽에서. 손님들이 또 똑같은 경우 있어. 길거리에서 꼬셨는데 엄마 했는데 봐보니까 이건 뭐야? 야 씨! 이거 어떻게 이거? 하여튼 걔네들은 그걸 습관적으로 노린 애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전문가들. 전문가들인 거예요. 근데 노린 거예요. 난 걸렸으면 좋댔어 이제. 돈 내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막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막 돈 뺏기고 있고 막 돈도 뺏기는 거예요. 막 뺏겼는데 계좌번호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 현지 계좌가 없잖아요. 아니 그 돈이 뺏긴 게 경찰이 왔을 때 뺏긴 거야 아니면 그 전에 나 니네 이거 신고할 거야. 나 니네 성명 이런 걸 신고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신고한다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그렇죠. 돈을 달라.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한국 돈밖에 없고 회수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없다고 막 한국 돈은 얘네들 저 전문가인 게 한국 사람 계좌가 있다는 거야. 한국 사람 계좌를 보내달라. 내가 깜짝 놀랐잖아. 이야. 한국 사람 계좌가 있다는 거야. 이거 잘못됐다 이건. 이런 제가 혹시 욕하는 거는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근데 이런 후렴하는 거에서 계좌를 계속 보냈나 봐요. 그래서 야 이거는 큰일 났다. 애들이 막 핸드폰도 막 뺏어가고 막 옷도 다 뺏어가고 난리 났어. 그럼 한국 돈 얼마? 한국 돈 얼마라고 하는데 일단 얼마 있냐 해서 100만 원 됐나 봐요. 50만 원, 100만 원 보내줬대요. 그런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저희 대표님이 이제 먼저 일어나시고 일이 터져가지고 전화 와서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일어나고 나가 보니까 이미 경찰들은 와 있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욕한 거 야 씨발 새끼야 막 이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 불러가지고 아침 6시 전에 이제 차고 갔죠. 경찰 불러가지고. 다행히 이제 그래서 갔는데 얘네들이 몸속 주머니 속 이런 얼굴 입에 주머니다가 핸드폰 옷을 막 2번씩 뺏어 입으려고 다 갖고 그 손님들 옷을?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가서 이제 저희 가서 대표님 말씀하셔서 대표님 상황 설명을 다 해주고 해결을 해주셨는데 이건 반대가 뒤집어진 거죠 이제. 다만 이제 얘네들이 돈도 뺏어갔고 협박으로 돈도 뺏어갔고 그다음에 옷도 다 훔쳐가고 핸드폰 다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행히 우리 클락 내에서는 그 관제센터 CCTV가 언제 잘 돼 있어서 저희 빌라 단위도 그렇고 그 동영상에 다 찍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마지막에 경찰서 도착을 해서 지네가 훔친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봉지에다 몰래 넣어가지고 경찰차 시트 밑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전문가네. 전문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찾아낸 다음에 그 돈도 다 돌려받고 찾아내고 대신에 일종의 기본적인 우리가 이거 사건화가 안 되려면은 기본적인 합의금은 걔네들이 그 사건을 안 하겠다라고 대신에 그 돈을 일부 줘야 돼요. 네. 그게 그런 부분 좀 아쉽죠.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똑같아요. 가지 마시라는 것은 가지 마셔야 한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셔야 한다. 뭐 누구는 안 그랬겠어요? 우리 솔직히 처음에 우리도 여기 예전에 처음 초창기에는 똑같았어 우리도 야 여기 한번 가볼까? 야 여기 한번 가고 여기 한번 뚫어보자 여기 한번 가보자 하는데 그 무서운 존재를 알잖아요. 잘못해서 세다 보면 큰일 나니까. 알면 무서운데. 그렇죠. 모르면은 모르면 용감하죠. 얘가 이 빠끌라라는 친구들이 흔히 말해서 태국이나 이런 데들은 수술 기반이 잘 돼 있고 애들을 완벽하게 우리나라 같은 완벽하게 애들 바뀌잖아요. 이 나라 애들은 안 그래요. 하프하프잖아요. 그렇죠. 하프도 안 돼. 뭐 옷 벗겨 보잖아. 어쩌면 가슴이 이렇게 나와 있는 애가 화장이 막 줄어지면 여기 막 남자 털 엄청 나와 있고 이것도 그냥 어서 이만한 풍선만한 뽕을 사가지고 이렇게 느긋하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와우.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손님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쪽에 머무르신 손님들은 어쨌든 사건이 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관리자이고 저희 관할적인 회사 관할적인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뒤집을 수는 없는 거고 저희는 최대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드리고 빨리 합의를 해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지 뭐 돈 없이 나올 수는 없어요. 다 합의를 보는데 합의금도 줘야 되지 뭐 그게 큰 돈이 될 수 있고 작은 돈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가지 마시라는 곳은 가지 마셔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찌됐든 놀러 오면은 뭐 여자애들이랑 놀긴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돈 주고 노는 게 제일 싼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우리나라 안 그래요?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광장도 있고 뭐 점도 있고 점어도 있고 텐도 있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광장 같은 데 가서 길거리 가서 뭐 젊은 사람들끼리 뭐 헌팅 할 수 있지만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그 여자가 당했다고 신고하면은 그냥 징역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아. 여기다 이 나라도 똑같아요. 이 나라도 일정 국가고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나라인데 당연히 법도 있고 이 법이 그리고 기본 바탕의 법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대한 그 법에 대한 걸 딱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다듬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클락 보면은 교통법도 다 미국 법에 똑같잖아요. 일단 출발, 뭐 우회전도 스탑앤 그게 미국 스타일이에요? 네, 그게 미국 스타일이에요. 여기가 원래 그 클락이 아시다시피 그 미군 장교 이름이잖아요. 네. 클락이라는 그 이름 클락 필드라는 곳이 지명된 게 장교 이름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비 많이 오면 얼마 전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죠? 네. 앙겔레스 사팡바토 좀 다 막 떠내려가고 막 물 막 영영 난리 나고 그러는데 클락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은 영영은 안 하죠. 도로 옆에 보면은 수로 엄청 깊게 그렇죠. 잘 파졌죠. 그게 다 기본적으로 미국 군인 부대가 있을 때 미군이 주도했을 때 그 기본 인프라를 다 이미 그래서 그 기본 인프라가 원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클락은 뭐 전기나 아니면 수도나 아니면 이런 배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 그거는 저도 확실히 이렇게 돼요. 여기서 한번 네. 선생님 그리고 제가 제 지인이 카지노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일하는 카지노에서 이제 또 여자 관련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은 다행히 저기 가가지고 사왔는데 이게 사와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원래 사오면은 하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 안 지키고 그 도망가는 애들도 많기는 많은데. 그렇죠. 근데 이 아저씨가 그냥 연장하겠다. 연장하겠다 해가지고 3일을 연장을 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둘째 날까지는 괜찮았대. 근데 셋째 날 딱 되니까 원래 아침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 한 1시 정도에 간다 그랬대. 근데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3일로 하고 다 그 결제도 다 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네,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게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제 3일 연장했으니까 3일 날 아침에 가야 되는데 한두 시 정도 간다. 그러니까 이제 컴플레인 했죠. 근데 컴플레인 했는데도 여자가 막 간다고 하니까 이게 좀 실랑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년이 이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당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다행히 뭐 카지노 호텔이니까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 해결을 하긴 했는데 합의금 7만 받아갔대요. 7만. 네. 이게 어디서 이게 대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뭐 KTV나 가면은 KTV나 뭐 어디나 딴 데 가잖아요. 여자들을 초이스에서 데리고 오는 게 왔는데 보통 그 관리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거는 보통 그래서 가이드를 쓰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태나 컴플레인이 제기됐을 때 그런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게 가이드거든요. 가이드고 관리자고 그죠. 근데 자유여행을 왔으면은 본인이 자유여행 왔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도 져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 가이드들이나 이런 사람 왔으면은 물어보겠죠. 이 친구가 데리고 왔을 때 하루 풀로 있는 거야? 아니면 하프만 있는 거야? 이걸 물어보고 나서 자 그럼 관리자가 아 이 금액이면 내일 아침까지 있습니다. 연장했으면 내일까지 있어. 그냥 언제까지 아침까지 다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 약속을 어겼어. 대금 다 지금 했는데 그러면은 그 관리자한테 컴플레인 걸어서 이 관리자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야죠. 근데 사장님도 거의 뭐 반교민이시니까 네.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 관광객들은 그렇게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워킹 가시면은 한국 사람이 오너이거나 매니저인 곳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의사소통이 돼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손님이 마닐라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마닐라로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무슨 공휴일이어가지고 그 유흥업소가 안 하더라고요. 파사이 쪽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사이랑 말라떼 돌고 마카티까지 갔어요. 언제지 알겠어. 마카티까지 갔는데 그래도 저는 짬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나아바리 있잖아요. 이게 내 나아바리가 아니니까. 그렇지 쉽지 않죠. 그래도 그동안 저도 짬이 있으니까 마마 만나가지고 야 이거 아침까지 그리고 아침까지 있는 거다 하고 이렇게 여자애한테도 야, 아침까지 있는 거다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렇죠. 와 이게 한두 시 정도 되니까 가죠. 제가 가겠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뭔 소리냐 아침까지 있기로 한 건데 그러더니 그 마마상한테 컴플레인을 했죠. 야 이거 아침까지 있기로 한 건데 뭐냐. 근데 그때 마마상이 뭐라 그랬냐면은 니네 지금 안 보내면 감금이다. 경찰 보낸다. 야. 그 마마상에 있는 가게가 한국 사람이 없나, 한국 메뉴가 없나 봐요. 마카티 바 쪽은 한국인 오너가 없는 것 같았어요. 거기는 원래 그래 태생이. 와 근데 태생이 그래. 다행히 그래서 저는 손님 보러 간 거니까 제가 어렌지 해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바사이 가면은 또 조심해야 되는 게그 바사이 가면 예를 들어 시사이드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저 시사이드 좋아하거든요. 자주 가요 거기. 마닐라 우리가 평일날 마닐라 올라가 있으니까 가면은 바사이 쪽 특히 바사이 쪽 말라떼라는 그 길 건너면 이제 바사이니까. 거기도 조심해야 되는 거기 빠끌라가 엄청 많아요. 그 바사이 쪽 그 시사이드 쪽은 일하는 사람이 100명이면은 90명이 빠끌라요. 90명. 진짜 목소리 웃기 아이 하면서 거기는 그냥 누가 와도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장님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저도 한번 당할 뻔했는데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이 동네에 걸어다니는 애들 중에 그렇죠. 누가 치마 입었는데 고추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날은 제가 기사가 다 손님이랑 나가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싱싱마트에서 장 보고 집에 가려고. 근데 싱싱마트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싱싱마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애들 거기에 많잖아요. 그 주변에. 과자애들? 네, 그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봤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사는 할 수 있지. 그냥 뭐 얼굴은 아니까 그래 인사는 할 수 있지. 근데 장 보고 나와가지고 차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잠갔거든요. 잘하셨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잠그고 2초 있다가 막 열어버리지. 와 문을 막 열라 그러는 거야. 들어오려고. 조심해야 돼요. 아니 걔가 제 이름은 모르는데 그래도 언뜻 보면은 여자처럼 좀 생기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 동네 사니까 알죠. 근데 저한테도 그러는데 뭐 조심해야 돼요. 항상 외국 가면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오히려 이런 소매치기나 이런 강력 범죄들이 이런 동남아보다는 알게 모르게 유럽에 엄청 세게 많아요. 유럽 지역이. 유럽 지역도 밤에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유럽 지역은 절대로 핸드폰도 놓고 다니라. 최소한에만 들고 다니라. 백팩으로 이렇게. 네. 백팩도 이제 앞으로 매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필리핀이 그 와중에도 좀 이렇게 이슈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좀 안타까운 현실인 건데 필리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표적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여행 왔을 때 어느 분이 유럽에 가서 클러치 들고 다니는 분 있나요? 없죠. 어느 분이 또 유럽에 같은데 이런 다른 데 낯선 데 가서 골프 파우치 들고 다니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필리핀에서는 편한가 봐요. 항상 어떤 분들은 파우치만 들고 다녀. 도로 옆에 있는데 그냥 파우치 들고 이거 다니는 거예요. 나 가져와라 이러지 뭐. 그거 탁 채가요 그러면.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교민들 방부터 시작해서 여행하신 분들 관계자분들이 파우치 들고 가지 마세요. 파우치 안 됩니다. 그 클러치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갖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럼 그거까지 얘기했는데 안 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 아는 형은 백팩 먹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이 그런 내용을 인지한 사람들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한 번씩 서류 가방 들고 다니니까. 근데 그럴 때는 무조건 직원이 동행을 하고 있거나 도로 안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안전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내리거나 이렇게 한 거는데 자 이런 앙헬레스를 어떤 유흥가를 갔을 때 봐도 모르게 가방 체감은 끝나요. 못 찾아요. 그거. 그리고
취약한 순간이 있어요. 이게 요즘에 이렇게 검문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언뜻 봐가지고 당장 달려들어가지고 털기는 요즘에는 힘들고. 근데 한국 아저씨들이 그 하지 말아야 될 게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은 식당 앞에서 담배 피잖아요. 그때가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옆구리에 시키고 담배 피면서 아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네. 있잖아요. 아 이러고 막 이러고. 네. 그러면 그거는 강도들한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사 부르잖아요. 기사 부르면은 차가 도착해야지 건물 밖으로 나가요. 그렇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 쪽으로 걸어가잖아요. 그 알파는 자동문이니까 제가 걸어가면서 문 열리잖아요. 그럼 타고 바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무조건 이제 근데 그런 항상 안전, 예방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취약할 때 방금 얘기하다시피 밥 먹고 사람들이 여기는 외국이니까 여기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데 한국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경계하시고.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 그 쇼츠 올리다가 봤는데 베네수엘라에서 한 5년 정도 산 한국인이더라고요. 네. 권총강도를 한 10번 정도 당했대요. 근데 그런 거는 왜 뉴스에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필리핀이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런 필리핀 지역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음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양지에 있는 계신 분들과 음지에 계신 분들이 공존하는 세상이 필리핀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교민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 좀- 교민들 많고 공식적인 교민 인구만도 어마어마한데 근데 비공식적인 인구는 얼마 많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이게 언어 소통이 좀 어렵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 필리핀 중에서도 이 앙겔레스나 클락트 같은 데는 한국 분들이 원체 많잖아요. 한국 관련된 것 그러니까 살기가 거의 한국처럼 똑같은 거야. 오히려 여기가 어떤 분들은 LA보다 더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웬만한 타지, 코리안타운 이런 데 가봐도 여기만큼 음식이나 이런 잘 되는 데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 마닐라 가면 먹는 거 걱정하잖아요. 그죠? 아 여기 식당 어디가 있나 하는데 여기는 진짜 깔린데 한국 음식이라서 제가 얼마 전에 세부 갔다 왔거든요. 네. 야 오랜만에 세부가 한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 여기는 장금이 수준을 돼야 돼요. 아니 그 저는 그 프렌드십에서 밥 먹으면은 네. 근데 한국 식당에서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죠. 김치도 직접 담근 데도 있고. 근데 세부에서 제가 시켰는데 롱그레인 있잖아요. 네. 쌀이 롱그레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달을 시키긴 했는데 그 김치도 여기서 배달 시켰다 하면은 그 플라스틱 요거 뚜껑 있는 거 그렇죠. 주잖아요. 용기 주잖아요. 네. 비닐봉지에. 비닐봉지 잘라가지고 비닐봉지 잘라가지고 아니 양쪽 붓고. 예. 아니 그 필리핀 애들 그 간장 소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처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 세부에서 한 4년 넘게 살다 왔지만 앙헬이 그냥 낫다. 그러면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뭐 외국 음식 먹는다 하지만 뭐 외국 음식 싸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사장님 그러면 여기 현지에서 드셔보세요. 못 먹어요. 저기 우리도 못 먹어요. 우리 회사 애들 직원들이 막 한 현장 가면은 40명씩 막 50명씩 현장분이 있잖아요. 애들 밥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40kg짜리 그 쌀 한 푸대가 정확하게 5일이면 없어져요. 40kg짜리가. 저도 코코스파 오픈 초기에는 쌀이랑 식자재를 좀 지원을 해줬어요. 네. 난리 나요. 근데 얘네가 시프트가 7시 한 8시간 근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 사람 생각에는 한 끼잖아요. 이 새끼들은 8시간 있는 동안 몇 끼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별로 좀 지원이 틀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숙소가 다 지원이 있으니까 보통 다른 회사들은 그게 안 되니까 출퇴근을 시켜요. 그러면 점심도 지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아침 먹고 오라고 점심도 지원 안 해주고 도시락을 싸. 애들 보자면 밥이 이만하게 있다가 여기다가 간장 하나 여기면 간장에 피니돌과 간장 식초 이런 거 거기다 뭐 정말 잘 싸면 닭고기 요만한 거 하나 거기다 밥 이만한 걸 먹는 거야 진짜. 먹는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숟가락에 한번 찍어 이렇게 찍고 밥을 말아 이거 먹어 이렇게. 근데 저희는 그래도 회사 직원들 대우가 좀 좋은 편인데 애들 숙소 다 제공해주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수피하는 기가 막히죠. 저희 나가는 거 현장 나가면은 아예 저희는 이동식 밥차가 나가요. 그러니까 현장용 밥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닐라 쪽까지 간다. 그러면은 출퇴근이 안 되니까 그쪽에 보딩하우스를 예약한단 말이에요.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한 3개월, 4개월 단기로. 그러면은 거기다 주방에다 세팅을 해놔요. 이제 저희가 밥통부터 시작해서 싹 다 세팅을 해요. 그리고 밥순이를 갖다 놔요. 밥도리를. 밥도리 갖다 놓으면 그 밥도리가 걔는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이만한 솥단지 있어요. 이거를 한 3개를 해야 돼요. 3번을. 반찬도 이만한 거에다가 그 닭 한 10마리 넣어요. 그래서 막 해서 다 소분해놔요. 다 소분을 다 해줘요.
소분을 안 하면 없어져. 금방 없어져. 싸움 나. 근데 저도 직원들한테 원래 좀 잘 해줬었는데 애들이 막 파업하고 막 그래버리니까 그렇죠. 아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소피아 보면은 저희 가끔 여기서 밥 먹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옆에서 직원들한테 똑같은 음식 주고. 그렇죠. 저희는 네. 대표님께서 저희 형님께서 웬만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드라이버나 이런 친구들은 밥 먹는 동안 밖에서 대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밥을 정말 중요한 이거 정말 중요한 대화를 나눈 자리다. 정말 그런 어려운 자리다 이런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중요한 자리에도 양해를 구하고 옆 테이블이든지 옆에다 앉혀놓고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줘요. 그게 좀 쉽지 않죠. 네, 그게. 그래서 손님들도 놀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되냐.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근데 이제는 좀 오래되니까 저도 그거 배우다 보니까 저도 이제 따로 나갈 때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먹어요. 제가 햄버거 먹을 때 똑같이 햄버거, 제가 좋은 거 먹을 때 똑같이 좋은 거 먹이고. 그러니까 친구들은 알죠 그 내용을 이제 그래서 이 친구도 저희 친구는 오래된 친구들은 7년, 8년 있었고 그런 애들 반 이상 아직도 있으니까. 그런 건 참 애들 잘하죠. 이제 애들이 지금은 웃긴 게 눈치가 이제 한국서 다 했어요. 예전에는 눈치밖에 없어. 뭐라면 눈치밖에 없는데 지금은 딱 뭐가 이슈가 생겼어. 눈치가 딱 다 생겼어. 나랑 똑같아. 눈치 생겨가지고 지가 알았어 이제. 다른 거 막 한척하고 막 이거 한척하고 이러면서 눈치가 엄청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은 야 정말 한솥밥 먹기는 게 먹긴 먹는구나. 이게 똑같이 생기는구나. 그런 걸 재밌어요. 선생님 저 촬영하다 보니까 또 한 40분 촬영했네요. 금방 가요. 네. 이것도 편집하려면 또 죽어나겠는데. 금방 가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는 고추가 뇌를 이기기 때문에 형님들은 돌아올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 돌아오시는데 네. 지금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오면 감사한 건데 오셨을 때 튀는 행동을 하지 마셔라.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 저녁에 잘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원래 보통은 저녁 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뒷골목 돌아다니거나 그런 쪽에서 원래 사고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예외적으로 대낮에 대로변에서 좀 문제가 좀 생기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필리핀 정부 측에서도 그 체크 포인트도 여러 군데 세우고 하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그 프렌드십 졸리비는 삼거리에서 이루다 사거리 거기까지는 중간에 빠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 끝에 체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쪽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제 그 동생이랑 또 소주 한잔 했는데 그 이제 체크 포인트가 아누나스 다리 지나가지고 지나서 거기 어디야 좀 랜드마크 될 만한 데가 솔쿡 그쪽에도 그 체크 포인트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 정부에서도 좀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요즘에 대로변에는 체크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그쪽은 좀 괜찮고 그 대로변 주변이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쪽은 이제 거의 상주를 하니까. 그렇죠. 예. 대로변 뒤쪽이나 뭐 이면도로 그쪽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냥 그 건물 밖으로 나가기 전에 차 불러가지고 차 오면은 도착한 거 확인하고 나가고 그냥 대기 없이 전 바로 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제 개인적인 팁인데 특히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밖에 나와가지고 옆에다 클러치 끼고 담배 피지 마세요. 필요한 행동은 안 해. 제가 봤을 때는 그때가 제일 취약합니다. 그렇죠. 담배 피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담배 피더라도 항상 가방에는 클러치를 계속 갖고 행여나 클러치가 있더라도 옆에 직원들이 가드가 옆에 항상 있어요. 그 가드 옆에서 본 앞에서 피시던가 거리하고 대로변하고 좀 떨어져서 피시던가 햇살이 그렇게 하셔야지. 굳이 도로 바로 지나가는 바로 옆에서 이렇게 피는 거는 가져가 오 이거밖에 안 돼요. 내 거야 그냥 패스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이것도 뭐 지금 선거철이라서 저희도 조심한 것도 있고 5월달 지나고 또 우리 한국도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 지나면은 또 나아질 거예요. 그 다음 대신에 여기서도 이제 우리 여행업 하시면 준비해야 될 거는 또 다른 예방도 중요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절대로 뭐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아요. 그만큼 예방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연구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는 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숨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니까 그런 부분 잘 하면은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락도 지금 알다시피 지금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네. 전철도 들어오고 뉴클락도 생기고 있고 뭐 반얀트리도 들어오고 골프장도 몇 개 더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중에는 정말 아마 이 도시가 엄청 커질 거예요. 그때 잘 대비해서 지금 좀 힘들고 있어도 잘 버티고 잘 대처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놀러 오세요. 오랜만에 연재 사장님 만나가지고 최근 이슈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